자, 유리함수의 응용 파트. 자, 이 부분은 딴 건 없습니다. 저번 타임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유리함수에서 출제될 수 있거나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그건 다 아니거든. 그건 그냥 유리함수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건드려 받을 건 뭐냐면 그 유리함수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응용 문제 형태꼴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루어질 것들은 어떤 뭐 특정 개념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제 위주 형태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문제 위주로 직접 뭐 접근을 할 텐데 딱 한 개만 내용을 한번 잡아볼 거야. 뭘 잡을 거냐? 요거.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 어이, 맞네? 유리함수의 역함수. 자,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지 않는 역함수 있죠. 뭐 3차, 4차, 사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건드려보지 않을 거야. 왜냐면 만드는 과정 자체는 너무 어렵고요. 갖다 써먹을 때도 없고 고등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자,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가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공식이 존재하는 역함수. 유리함수만. 다른 것들은 공식들이 없어. 그냥 만드는 방법만 존재를 하지. 자, 유리함수. 유리함수만 아니라 모든 역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항상 x랑 y랑 바꿔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유리함수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y는 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에서 역함수를 만든다라면 별거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x와 y를 바꿔서 그 식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한번 중간 과정 보여드리고 결론적인 걸 보이게 되면 이거 공식처럼 외워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우선 한번 만들어 보죠.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 역함수 만들어 버릇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왜? 역함수 만드는 건 시험 나올 수 있어서. 자 바꿔봅시다. x 문자랑 y랑 바꿔 쓰라 그랬으니까 식은 뭐 어렵지 않죠. 주어진 부분에서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의 꼴. 자 문제는 저렇게 바꿔 썼다 하더라도 항상 함수에 대한 꼴이기 때문에 y는 이다라고 정리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우선 쌀이 싹 다 정리해서 y는 꼴로 만들어 볼 거야. 자 별건 없죠. 뭐 할까요? 분모 있으면 귀찮은 깨로 양변에다가 ay 플러스 b라는 분모식 곱해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뭐 될까요? 자 axy 플러스 b 자 x는 cy 플러스 d.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해야겠죠? 왜? y는이 필요하니까 cy 넘겨주시고 bx 넘겨주시고 요쪽에다 씁시다. 좁으니까. 자 정리하시면 axy 마이너스 cy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는데 y는 꼴이니까 공통인수 y 끄집어내서 자 ax 마이너스 c에 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 꼴. 자 저기 지금 유리함수를 갖다가 ax 플러스 b분의 cs 플러스 d라 썼던 것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 양변을 요걸로 나누어서 식 정리하면 될 테니까 써주게 되면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라는 역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주어진 유리함수를 갖다가 역함수로 고치게 되면 f 인버스 x는 다음과 같이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꼴. 자 얘가 유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비교 한번 해봅시다. 저기 있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랑 여기 새로 만들어 놓은 역함수로서 비교해보면 형태 자체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게 보여. 자 이게 보여야 돼. 뭐가? 주어진 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얘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뭐야 이거? 여기에 있는 c라는 개수랑 b라는 상수를 뒤바꿨지. 마이너스 붙이고. 그쵸? 네. 공식처럼 보셔도 됩니다. 공식처럼. 여기 있던 b와 c가 자리바꿈하면서 마이너스가 들어갔어. 그래서 모든 형태의 유리함수 다음과 같이 바꾸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그냥. 자,
y는 주어진 거에서 뭐 2x-1분의 뭐 3x 플러스 4가 있다 치자. 주어진 저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 원래는 다음과 같은 이 노란 색깔들 전부 다 과정 거쳐야겠지만 유일하게 유리함수만큼은 그냥 바로 나온다라는 거. 어떻게? 2x-3분의 x 플러스 4. 끝. 아주 간편하게 식을 만들어서 문제풀이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방법적 개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식만큼은 좀 외워두시는 게 문제풀이에 좀 좋지 않을까. 쌤 그러면 역함수에 대한 문제, 뭐 역함수의 응용적 문제 많이 나오나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유리함수는 역함수에 대한 응용 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그래프 그리기도 좀 애매하고 많이 쉬워졌고 문제 난이도도. 그러다 보니까 유리함수는 그렇게까지 역함수를 이용해서 뭘 하자라는 것들, 뭐 특별하게 함수값적인 부분이 아니야 어떤 그래프를 이용해서 뭘 하자라는 문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유리함수 역함수는 몰라도 되겠네요? 아니죠.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다음과 같은 관계적 부분에서 형태를 가지고서 뭘 계산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죠. 왜? 역함수 만들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형태를 좀 잘 봐두시고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념들은 특별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의 개념은 아닙니다. 저번 타임에 했었던 그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응용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 부분은 문제 위주로 좀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죠. 예제 문제 206번부터. 자, 지우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문제가 어떤 내용인가라는 걸 좀 파악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접근 한번 해보죠. 자, 206번이요. 자, 어떤 2차, 어떤 유리함수 하나 있습니다. 문제부터 보시면 뭡니까? 주어진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모두 말하여라. 자, 이런 형태의 문제라면 유리함수를 그려보는 게 가장 쉽겠죠. 가장 쉬우면서 내가 봤을 때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내용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딴 건 없을 것 같아. 그려봐야죠. 그렇다라는 것은 저번 탐에 있었던 유리함수의 기본 꼴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식을 변형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끄집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좀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반형 꼴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겠어? 표준형 바꿔야지. 자, 바꿔보죠. 참 다행스럽게 지금 주어진 부분에서 x 앞에 1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냥 바꾸면 되겠지. 자, 그럼 뭐가 되겠어? y는 x 플러스 2 잡아주고 뒤에 뭐 나와야 돼? 몫에 해당되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뭐였어? 여기 있는 1차항 계수와 여기 있는 1차항 계수의 b값. 그대로 끄집어내죠.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될 k값은 어떻게? 분모 0 되는 x의 값 대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정리. 단, 그 방법을 쓰려면 무조건 이 분모 x 앞에 1인 경우로 만들어 놨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안 그러면 오류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앞에 어떤 숫자가 있었다면 분자 분모 나눠 놓고 이 분모의 x 앞에 1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입해 줘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x 앞에 1인 구조니까 고민할 거 없이 이거 0되는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해서 3 만드시면 되겠죠. 됐나까죠? 그죠? 자면 이 주어진 표준형 꼴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찾아야지. 자, 뭐뭐 찾아야겠어? 첫째, 모양은 뭘 봐야 돼? 오예, 양수. 즉 어디?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에 그려줄 것이고 두 번째, 주어진 부분 또 이거 찾아야죠. 점근선의 교점. 뭡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즉 주어진 내용을 갖다가 점근선 방정식 만들면 뭐 굳이 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x는 마이너스 2와 y는 마이너스 2라는 정근선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다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자, 대충 그려봅시다. 뭐 아주 자세히 그려서 어떤 특정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분면을 안 지나나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우선 주어진 부분에 점근선부터. 자, 마이너스 2. 자, 요 파란 선 점근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 이거는 이렇게. 자, 그러면 K값이 지금 3이라고 양수값 나왔으니까 그래프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려야겠지? 따라서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 문제는 여기야. 이 부분에서 어떤 형태꼴로 그려지냐에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의 형태가 틀려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완벽하게 좀 그려주기 위해서는 y절편 정도는 한번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y절편 어떻게 해? 간단하잖아. 그냥 x에 0 넣으면 되잖아. 양수냐 음수냐만 따질 거야. 자,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다시 말해서 y절편 여기 지납니다. 음수인 부분. 그러므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저런 식으로. 됐나요? 아이고, 그러면 뭐겠어? 지나는 4분면, 2, 4분면 지나고 3, 4분면 지나고 저기는 4, 4분면 지난답니다. 1, 4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언급한 지나지 않는 4분면이면 답은 1, 4분면 지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저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딴 거 없이 주어진 유리함수를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다라면 이런 식 문제는 뭐 이거 뭐 지나는 똥개는 못 풀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적으로. 자,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혹시는 없을 것 같아. 그죠? 생각보다 좀 쉽지 않냐? 할만하지? 뭐 유리함수 뭐 예전에 배웠던 2차 함수 이런 계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살짝. 어? 자, 다음은요. 207번. 자, 함수 y 어쩌고 저쩌고. 자, 저 주어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답니다. 뭐 구하래? ABC 구하래. 뭔 문제야? 같대 말하면. 그림 갖고 식 만들어봐야 문제겠죠. 지금 206번은 식을 줄 테니까 우리가 한번 그려봐야 문제였다면 저 문제는 식 그림 줄 테니까 식을 만들어봐야 되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징적인 구조 끄집어내가지고 유리함수의 식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저 앞전 기말고사 파트에서 배웠던 걸 조금 고민해 본다면 우리 기말고사 때 뭐 있어? 2차 함수에 대한 내용 배웠었습니다. 그때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맞춰서 2차 함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는 내용들이 있었어. 근데 그 조건들이 약 5가지 정도가 있었어. 되게 많았어. 뭐 꼭지점 주어질 때, 대칭축 주어질 때, 또 뭐 있니? 뭐 x절편 주어질 때, 최대 최소값 있을 때, 또 뭐 하나 뭐 있냐? 기울기? 아니. 2차 함수니까. 기억이 안 나네. 뭐지? 꼭지점 주어졌을 때, 대칭축 주어졌을 때, x절편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 주어졌을 때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수업하고도 기억 안 나지? 하나 더 있던 거 같지? 5가지 맞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많았어. 아무튼 많았어. 그러면 유리함수도 그런 조건적 형태의 내용이 많겠느냐? 아니요.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차 함수처럼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갖고서 거기에 맞춰서 그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유리함수는.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는 뭐만 끄집어내면 돼? 첫째, 점근선. 교점이 됐건 아니면 점근선의 방정식이건. 두 번째, 지나는 한 점.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함수 그래프는 쌍곡선의 형태로 둘로 나누어져 있는 꼴이다 보니까 조건을 갖다가 많이 결부시키기 되게 애매한 구조야, 형태가. 2차 함수도 곡선이지만 걔는 하나짜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징적인 거 땅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뭘 맞춰낼 수 있는 식들의 형태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함수는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이유가 분수식 꼴이어서 기본적으로 다항식 구조는 조건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유형이 많습니다. 근데 분수식은 식 만들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고서 식을 만들어낸다라는 형태꼴의 문제가 되게 협소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만 찾으면 돼? 주어진 그림 안에서 딱 2가지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은 안 그릴게요. 직접. 아이고, 목소리 왜 이래? 자, 집 찾아봅시다. 자, 점근선, 방정식 뭐 있나요? X축의 수직인 직선. 뭐요? X는 마이너스 2의 직선. Y축의 수직인 직선. Y는 1인 직선. 따라서 점근선 교점 뭐 돼?
마이너스 2,1이지. 그죠? 어이구야.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식을 바로 만들 수 있겠네요. y는 x 플러스 2분의 몰라 더하기 1꼴이다라고. 바로 만들어지지. 얼마죠?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 네모값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지수 하나만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 저 미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유리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가 마찬가지야. 특정 문자 하나만 더 찾고 싶어. 그게 1차건, 2차건, 3차건, 4차건, 블라블라블라 모든 그 수많은 9가지 함수 전부 다다. 잘 찾아가지고 지난 점 있나 없나 그거만 찾아주면 돼. 따라서 보시면 뭐 있어요? 0,2 지나네요. 자, 주어진 거 보니까 0,2를 지난데 뭐가? 얘가. 그럼 뭐 하면 돼?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데 전혀 고민할 거 없이 대입이지. 대입. 따라서 정리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2는 x에 0 넣었어. 2분의 네모 플러스 1꼴이니까 이거는 뭐 암산 빵 되죠. 뭐 되겠어? 요거 2 넣으면 되지. 네모값. 됐나요? 따라서 식을 완성시키게 되면 이런 꼴 나오죠. y는 x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1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저렇게 표준형 꼴이 아니라 일반형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통분해 주시면 자, 뭐 통분에 대한 개념이야. 우리가 앞에서 유리식 하면서 주구장창 했으니까. 됐죠? 따라서 정리해서 뭐 되겠어? 결론.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4. 예. 자, 그러므로 a값 1, b값 4, c값 2 곱하면 답 8. 어우, 쉽다. 이 정도는 뭐 할만합니다. 자, 딴 거 없습니다. 뭐 하자? 얘만 기억하자. 뭐만 찾으면 된다? 점근선에 대한 내용과 지나는 한 점만 잘 찾자.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나는 한 점이라는 게 정말 깔끔하게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이 해석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것처럼 208번처럼 뭐 어떤 점에서 최대값이 뭐가 나왔대 이렇게 해서 말로 다른 내용으로 언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얼마든지 지나는 한 점꼴로 다 변환 작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됐나요? 할만하죠? 네. 자, 다음은요. 208번. 자,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정의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주어진 x의 범위값에서 그 함수 뭐야? 유리함수.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는 1차 함수에서부터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구장창. 자, 곰곰이 생각해보자. 1차 함수 직선꼴이건 2차 함수 포물선꼴이건 자, 우리가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봐 라는 문제였다면 보통 어떻게 풀었어? 보통. 가장 틀리지 않게 푸는 방법. 간단해요. 그려서 잘라. 얼만큼? 주어진 범위값만큼. 그럼 그 안에서 가장 높은 부분 찾고 가장 낮은 부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함부로 막 대입해서 풀면 안 되죠. 그치? 왜? 함수마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증가만 하고 있거나 전체 무조건 감소만 하는 형태의 1대1 대응 구조라면 얘네들은 무조건 어떤 특정 x 범위에서 잘랐을 때 양 끝에서 최대 최소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2차 함수나 이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잖아. 이게 내용이. 따라서 함부로 땅 잘라서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갔나 봐 라는 섣부른 판단은 좀 금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잘라서 어디가 가장 높네, 어디가 가장 낮네 라는 걸 찾아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그려봐야죠. 자, 벌써 이 세 문제째 푸는데 대충 보시면 느낌이 딱 와. 아, 유리함수는 그냥 막 풀면 안 되겠네요. 좀 그려봐야겠네요. 아니면 그 그래프를 갖다 좀 더 판단을 좀 잘해봐야겠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자꾸 연습을 어떻게 유리함수를 표준형 고쳐서 그려낸다라는 연습을 조금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죠. 208번이요. 자, 어떤 함수인지 y는 x-1분의 2x-1. 자, 고쳐봅시다. 표준형으로. 자, 정리하시면 y는 다시 말씀드리면 높아짐으로 꼭 보셔야 돼요. 1인지 아닌지. 냅둔 상태 풀면 오류 생긴다. 무조건. 자, 정리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x-1. 놓고 뒤에 뭐 붙어야 돼?
1차 함계수의 b의 값 1분의 2니까 2. 위에 붙어야 될 k값 분모 0되는 x의 값을 분자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간단하게 짠. 어우 쉬워. 간단하네. 그 뭐 나왔어? 주어진 부분에서. 점근선 교점. 1,2. 그리고 모양은 1, 3, 4분명 꼴. 따라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래프 그려봐야겠네. 자, 1,2가 점근선이랍니다. 자, y축이 있고요. 자, 1,2. 요쯤에 이렇게. 2. 요쯤에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는 이쪽 오면 대충 그리면 되겠다. 대충. 여기 문제네. 저쪽 3, 3분의 꼴. 어떻게 되겠어? y절편 찾자. 자, y절편 찾으면 뭐가 돼? x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지나네. 그래프가 이렇게 되나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렸으니까 잘라야지. 자, 주어진 x의 범위값이 어디야?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래. 자,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 범위만 찾자입니다. 딴 부분은 보지 마시고. 그럼 잘라야겠네요. 자, 마이너스 2면 요쯤에 있을 것이고 2분의 1이면 문제가 있다. 2분의 1. 쌤 2분의 1 어딘가에 위 안쪽. 근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요쯤에 있다 칩시다. 이렇게 2분의 1. 쌤 2분의 1이 요 안쪽에 있으면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범위 값이 이쪽을 넘어가지 않고 있거든. 내용이.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만 놓고 풀다 보니까 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자를 거야. 즉 그래프를 요것만 볼 거야. 요것만. 보시면 무슨 꼴이야? 그냥 감소만 하고 있지. 그쵸? 따라서 2분의 1이 요 안쪽에 들었건 바깥쪽에 들었건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즉 어떻게 보면 돼? 쌤 이거는 그냥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인데요? 양쪽 끝에서? 그치? 내용 되겠습니까? 왜? 계속 작아지는 꼴이니까 중간에서 굴곡적인 부분이 더 생기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요것만 놓고 보면 요거는 1대1 대응 꼴인 거야. 형태 자체가. 따라서 이런 꼴에서는 양쪽 끝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치? 따라서 주어진 내용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자 뭐겠습니까? 그림 봐도 별로 어렵진 않잖아. 자 최대값은 어디에 존재한다?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따라서 우리는 못 찾는데 최대값은 f의 마이너스 2의 값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최소값은 그냥 f의 2분의 1의 값이겠죠. 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면 하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 대입합시다. 몇 나오나요? 마이너스 2면 저쪽에 식이 넣을까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니까 어이구야 3분의 5. 오케이. 자, 최소값은 2분의 1 넣어야 되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넣으면 0이네? 어이구 검사하다. 계산이 편하다. 요 지나는 x절편이 2분의 1인가 보다. 뭐 의미는 없지만. 그쵸? 끝났네요. 최대값 3분의 5. 최소값 0. 끝. 다음처럼. 자, 별거 없습니다.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쌤! 그럼 항상 저렇게 그냥 어떤 특정 그래프 두 개가 아니라 한쪽만 이게 생기나요? 모르죠. 나도 알 수 없죠. 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려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됐나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콜? 네. 자, 유리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오메 문제 많네 여기. 그치, 뭐 응용꼴이니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209번 봅시다. 이번에 뭡니까? 자, 함수 fx가 있는데 유리함수죠? 어이구야. f와 f 인버스가 성립을 한대. 같대. a 구하지. 자, f와 f 인버스가 같다가 성립한다. 뭔 뜻이겠어? 역함수를 만들어도 원래 함수랑 똑같은 모양이라는 뜻인 거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a 값을 구해라. 만약에 이런 식 문제가 다른 함수에 나오면 조금 짜증나. 왜냐하면 만들어야 되잖아. 귀찮게. 주구장창. 근데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없잖아. 왜? 공식 아닌 공식이 있거든. 유일하게 하나. 아까도 만들었었지만 유리함수만 유일하게 독특한 형태꼴로 공식처럼 외워도 되는 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209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만들어서 풀어야겠지만 아하 만약에 서술형 나왔어. 외워서 풀 거야? 아닌 거 알죠?
그치? 또 눈치 없이 왜요라고 물어보지 말고 또 서술형에서 역함수에 대해서 언급했더라면 니들이 얼마나 잘 외우고 있나 물어보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역함수 만드는 과정 니들이 알고 있어? 잘할 수 있어? 까지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209번 같은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서술형에 나온다라면 외운 거 가지고 자 주어진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과정 보여줘야 돼. 전체적으로 꼭 기억하시고. 하지만 얘는 그냥 객관식이다라고 놓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겠습니다. 이렇게 AX 끝났네. 주어진 거 역함수 만들면 공식처럼 뭐 하라 그랬어? 뭐하고 뭐가 뒤바뀐다? 분모에 있는 상수와 분자에 있는 x의 개수가 자리 바꿈을 합니다. 단 마이너스 붙어서 따라서 바꿔주면 뭐가 되겠어? 2x-a 분의 마이너스 3x가 돼야겠지. 됐나요? 근데 문제는 뭐래? 이 함수랑 요 역함수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똑같으려면 뭐가 되겠어? 그냥 비교하면 되잖아. a랑 끝났네 뭐 이거 다 했네. 왜? 식이 똑같은 데있으니까 식이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뭐 209번 같은 문제는 열나 쉽죠. 열나 쉬운데 쌤 안 나오겠네요. 나오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리고 또 틀린 사람이 또 있어요. 은근히 많아. 자 이런 부분들 접근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 원래 역함수 문제면 우리 뭐 썼어? 전에 얘기했지만 역함수 문제, 역함수에 대한 문제 풀겠다고 역함수 안 만들었잖아. 솔직히. 왜? 과정이 기니까. 근데 유리함수는 왠지 역함수 문제라도 역함수를 만들어 풀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죠? 자, 그 말이 뭐냐 하면 210번을 좀 볼 텐데 자,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 자, fx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가 지금. 자, x-3분의 2x-3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우리 뭘 풀재요? 얘 풀재요. 주어진 부분에서 f의 인버스 닷 f 닷 f 인버스의 뭐 계산해라? 5의 값을 계산해라. 쟤를. 저 계산하지. 그러면, 자, 우선 합성함수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관계적 특성은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 계속 갖고 갑니다. 그럼 맨 먼저 뭐부터 봐야겠어? 얘부터 봐야죠. f 인버스와 f라는 함수의 합성함수. 자, 어떤 특정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가 만났어. 합성됐어. 뭐 되는 거야? 항등함수 되죠. 그치? 그러면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곱셈에서의 1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없애도 무방합니다. 원래 없앤다는 개념은 없는데 연산적 방법에서 없앤 것처럼 연산을 하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접목시켜서 풀어봐야 계산된 거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뭘로 계산해도 되겠어? f 인버스 5의 값을 찾재. 이렇게. 저거를 계산해서 네모값을 계산을 하재. 그러면 앞에서 역함수 관련 문제에서 우리가 풀었던 걸 고민해 보시면 우리 이렇게 풀었어요, 이걸. 자, 이렇게 풀려면 역함수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짧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항상 어떤 식으로 역함수의 기본 개념을 써서 풀자 해서 뭐였어? f의 네모는 5가 나오게 해주는 네모값을 찾아봐 라는 꼴로 접근했잖아. 근데 솔직히 유리함수는 이걸로 푸는 게 더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풀려면 저기 식에다가 네모 넣고 시작해야 돼. 저기 식에다가. 그 네모 넣어서 계산한 게 5가 나와야 돼. 물론 뭐 선생님 그 정도 가지고 뭐 그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나는 복잡해.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 차라리 이 유리함수는 요 방식보다는 이거는 개인적인 내 개인 사견이에요. 이 방법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할 텐데 내가. 나는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을 쓰려고. 왜? 만들기 쉬우니까. 만들기 열나 쉬우니까. 예. 그잖아, 역함수. 그럼 차라리 그냥 쓰면 어떡하지? 그냥 써버리면. 그냥
역함수 나왔으니까 x에 5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걸로 바꿔 풀었던 거는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과정 거쳐서 역함수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냥 푸는 것보다도 좀 몇 줄이 더 길어지거든. 자, 우리의 목적은 항상 시험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짧게 라는 부분 좀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갖다 쓸 수 있는 공식적인 내용이 있다면 갖다 써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얘를 그냥 역함수로 문제 풀려고요. 그래서 5-2분의 5, 3, 15-3 계산하시면 되죠. 3분의 12니까 5예 4 끝. 다음처럼.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역함수를 만들어서 함수값에 대한 내용으로 해결 부른 문제는 이 유리함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어쨌든 결론은 별로 안 어렵다. 자, 다음이요. 211번이요. 자, 봅시다. 자, 어떤 유리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직선 보니까 기울기가 K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입니다. 근데 문제 뭐래? 두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때 양수 K 값을 구하래. 요 정도면 별표 10,000개짜리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별표 칠하는 건 딱 목적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꼭 시험에 나온다라는. 아니면 내내 갖다 쓴다는. 근데 유리함수 계열이 나중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별표의 목적은 학교 시험에는 아마 무조건 나오지 않겠나. 나와 썼었고 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무슨 문제인지에 대한 이해는 되게 쉬워. 뭐야? 그냥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만난데 몇 개의 점에서? 한 개의 점에서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K 값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느냐. 근데 이걸 갖다가 그래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유리함수가 뭐 어디쯤에 어떻게 있는지 알고 직선을 어떻게 해?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211번 같은 문제도 풀려면 뭐 해줘야 되겠어? 그려봐야지. 그려보고 시작합시다. 자, 아이고. 으이씨. 자, 우선 해석해보자. 211번. 어디 보자. y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 주어져 있고 네네. 자, 직선은 y는 kx 플러스 1 주어져 있네요. 자, 만나게 해야 돼. 그래프부터 그리고 봅시다. 주어진 거 표준형 바꾸죠. y는 x 플러스 1에 이제는 금방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고야. 맞나요? 맞죠? 그죠?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거 표준형 바로 구했습니다. 이제는 요 정도만큼은 암산으로도 금방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주어진 꼴에서 모양값 마이너스 3이라는 K값 가지고 있죠? 어디 부분이겠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 부분.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1.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그려보죠. 조금 크게 그릴까 이거는? 마이너스 1,1 대충 쯤에. 눈곱이 하나도 안 보여. 어우. 자, 마이너스 1,1. 자, 이거 점근선. 그 다음에 이것도 점근선. 자, 이 원점. Y축. 자, X축. 자, 그래프부터. 어디겠어? 자, 그래프 그리시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렸을 것이고 여기는 Y절편 찾아봐야겠다. 자, 0 넣어볼까요? X에 0 넣어주면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아하, 요쯤 지나네. 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 대충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나 봐. 형태가 되겠습니까? 뭐 저렇답니다. 자, 그래프가. 자, 이제 여기다가 뭐 하자? 주어진 부분 직선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못 그리죠. 왜냐하면 기울기 모르니까 그걸 찾아야 되니까. 아는 거라고는 Y절편이 1이래. 즉, 저 직선은 요 점은 꼭 지나. 이 점을 꼭 지나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되나요? 자, 한 점에서만 만나게 하고 싶답니다. 한 점에서만.
그럼 어떤 방법을 써서 문제 풀 거냐? 어떻게 그리실 거냐?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한 점에서만 우선 만약에 K 값이 음수였더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무조건 2점 지나지. 맞나요? 무조건 2점 지납니다. 따라서 K 값은 음수는 아니었을 거야. 그럼 양수였다 치자. 자, 양수인 꼴 이렇게 증가꼴 하는데 어떻게 그려져야 한 점에서 만날까요? 쟤랑 한 점이 만나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림 형태상. 왜? 곡선 부분과 직선꼴인데 얘랑 만나게 하려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가 되게 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음수가 되게 하면 무조건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만나려면 2개가 된다고. 따라서 기울기 양수인 상태에서 한 점 만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게.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이 방식밖에 없을 것 같아. 이 부분 아래쪽에서 접하게. 되나요? 자, 요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딱. 그래서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것이 K의 범위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 K 값하고 주어진 이유가 그런 것 같아.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라 딱 그거 하나밖에 좀 없는 거야.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래프를 좀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 나왔습니다. 뭐만 만족시키면 돼? 이쪽 요 그래프랑 요 직선이랑 접하게 만들면 되는데 접하게.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 건데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점에 대한 문제는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고3 끝날 때까지 배우는 모든 함수에 똑같이 정의됩니다. 연립입니다. 연립이에요. 무조건. 자, 연립. 자, 그래서 우리 뭐 할 거야? 저기 있는 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와 kx 플러스 1 저거 연립해서 서로 갖다 놓고 대입법적 개념으로 다음처럼 만들고 그냥 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접하는 이게 중요하죠. 접할 때. 저게 왜 중요한데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접할 때.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거. 이거 어떻게 해? 분수식. 귀찮은데? 양변의 분모 x 플러스 1 곱해서 정리. 자, x 마이너스 2는 k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자, 정리하죠. x 마이너스 2는 kx 제곱 놓고 플러스 k 플러스 1x에 플러스 1 되겠네요. 자, 이 양식 정리하시면. 자, 결론. kx 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1, kx네요. 플러스 3 되겠네. 0 되고요. 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접할 때래. 그럼 이거 금 몇 개 나와야 돼? 1개.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근데 문제가 있어. 쌤, 그러면 저거 2점 생길 때도 판별식 써요? 아니요. 못 씁니다. 에? 왜요? 판별식이라는 개념은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모든 실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판별식은 근의 형태를 따질 때 되게 좋은 식이에요. 2차 식에선. 근데 얘가 한계성이 있어. 어떨 때만 쓴다? 여기에 대입하는 x에 대입하는 x의 값들이 모든 실수가 대상이었을 때만 써. 근데 얘는 안 그렇지. 얘는 모든 실수가 대상물이 아니잖아. 못 빼야 돼.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내용만큼은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어떤 경우? 접할 때. 딱 저 경우 하나만은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도 돼. 이유는 어떤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다. 이거는 어떤 범위적 특성을 지녀야 되잖아. 그럼 범위적 특성이라면 그 안에서 x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꼴인 거죠. 형태 내용상. 근데 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경우를 제외한 꼴 안에서의 해결법이기 때문에 이런 접한다의 개념은 판별식을 써서 풀어도 무방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2차식 1대1만이겠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판별식 쓸 거예요. 내용. 자, 그럼 뭐가 돼? D는 그냥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곱하기 3의 값 0대 만들면 되지. 되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계산 뭐 되겠습니까? K제곱 마이너스 12K가 0이면 못 나와? K는 0 또는 10이 나오는데
쌤 저거 아무리 봐도 직선 하나밖에 안 되는데 왜 두 개죠? K 값이? 안 되는 거 있지. 뭐가 안 될까? 이거 안 되죠 이거. 얘 안 되죠. K가 이게 뭐야? 상수함수잖아. 맞나? 안 만나잖아. 만약에 K가 0이면 저 직선이 어떤 직선 나오냐면 이 파란 이거 나와 이거 이 정근선. 이거 나와. 안 나온다고 형태상. 따라서 얘는 될 수가 없어. 12밖에 안 돼요. 12. 내용 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항상 물어봐. 아니 풀어서 나오면 답 아니에요? 아니요. 상황적 부분에서.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것들이 되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냥 식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 파악 없이 그냥 풀어서 나온 값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저 상황에 맞아 떨어진다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0이라는 것은 그냥 이 식 푼 거야. 이 식을. 그냥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안 맞아 떨어진 것이 있어. 파악해줘야 돼. 답은 12만 돼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됐나요? 오케이? 자, 뭐 기억해야 돼? 접한다에 대한 개념은 판별식 써도 무방하겠구나. 요거는 꼭 합시다. 자, 다음 가죠. 212번. 야, 이거는 뭐 읽어보자는 딱 보자마자 부분이 뭐 있어? 추정이죠. 합성함수 여러 번 해가지고 나오는 형태꼴에 대한 추정. 자, 이 식의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합성할 때에도 한번 건드려 봤었습니다. 뭐 해봐야 돼? 규칙성을 찾아야지. 그잖아? 지금 보니까 F 100제곱에 8. 여기 100제곱이 말 그대로 거듭제곱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귀여운 거야. 쌤 100번 해요? 아니잖아. 100번 할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겠지. 자, 우선 이건 해석해봐야 돼. 야, 원래는 이걸 갖다 해석을 안 했었는데 엊그저께 문제 푸는데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이거를. 이게 뭔 뜻이냐고. 자, F1은 F다라고 약속입니다. 그냥 1 거듭제곱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F의 n 플러스 1제곱 꼴 형태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 F의 n제곱 다 F의 x꼴. 예, 그 학생이 물어봤어. 선생님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모를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될 수도. 자, 저 뜻은 뭐다? 이 뜻이죠. F1이 F였어. 그럼 F의 2는 쟤는 F.F를 말하는 거고 F의 3은 F.F.F를 말하고 이 뜻인 거야. 같은 뜻. 이거 같은 뜻입니다.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붙었어요? 왜냐하면 요거 묶으면 이거니까. 즉 얘를 갖다 어떻게 써도 돼? F에 이렇게. 같은 뜻이거든.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저만큼 숫자만큼의 F를 합성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F에 100에 8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 몇 개, F 함수 100개를 갖다가 합성하라고 라는 뜻인 거야. 100개를.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못 풉니다. 뭔가 관계적인 내용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보통 풀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조건 한번 만들어 볼까? 자, F8, F2의 8, F3의 8 한번 쭉 만들어서 값이 뭐가 반복되네? 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함수식을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에 조금 더 좀 주안점을 둘 것 같아. 왜? 나중에 보면 어떤 특정 값을 만들어보다는 저런 식의 여러 가지에 대한 반복적 특성에 대한 형태의 풀이법에 따른 식을 만들어봐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죠. 자, F1은 그냥 X분의 X-1. 자, 이거 할게요. 한번 합성이야. 그럼 한번 합성이 뭐가 되겠어? 말 그대로 fx 함수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여기다가 x에다가. 그죠? 그럼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x분의 x-1 분의 x분의 x-1 마이너스 1 이거 정리해야지. 맞습니까? fx 자체를 갖다가 저 x 부분에 넣었어. 되죠? 그래 버리면 뭐가 돼 이거? 번문수지. 정리합시다. x분의 x-1 분의 저거 정리하면 x분의 뭐 대? 마이너스 1. 되나요? 자, 번분수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야 돼?
옆집 아줌마 두 사람 소환해야지. 안분모 박분자. 따라서 뭐 나오겠어? x-1분의 마이너스 1. 자, 얘가 두 번 합성한 거. 제가 두 번 합성한 거. 자, 첫 번째 합성한 거, 두 번째 합성한 거. 자, 세 번째 합성한 거. 세 번째 합성한 거. 뭐 될까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를 좀 잘 봐야 될 게, 자, 여기는 지금 요렇게 나왔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같을까 틀릴까? 자,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 저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랑 이렇게 출제될 때는 틀립니다. 형태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 얘는 fn의 x를 계산한 걸 f에 넣을 거야 뜻이야. 돼요? 근데 얘는 뭐야? 얘는 fx를 f의 n에 대한 부분에 넣으란 뜻인 거야. 됩니까? 따라서 주어진 거 이것은 뭐가 되겠어? 얘는 f의 2에다가 fx를 넣체란 뜻인 거야. 자, 완전 내용이 완전 틀려져 형태가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주어진 대로 연산을 해보시면,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내용? 자, 따라서 요거들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는 fx식을 요 f2의 x, 요 x에 넣으라고. 요다가 저희가 아니라 쟤를 여기다 넣으라고. fx식을 위에 있는 결과물에 대입하라고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식을 쓰면 뭐가 되겠어? 쫙 써주면 쟤는 x분의 x-1 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212번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풀이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내용 자체가. 그럼 얘 뭡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자, 쟤도 통분하면 뭐 돼? 아이고야, x분의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어머, 뭐야 이거? 우선 이거 플러스 되죠? 되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번분수인데 분자가 1인 번분수야. 뭐라 그랬어? 분모의 역수. 예. 항등함수.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되겠지. 되나요? 즉, 지금 나온 내용을 쓰게 되면 뭐가 되겠어? 자, F1, F의 2, F의 3, F의 4, F5. 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 얘는 그냥 F. 뭐? 저기 X분의 X-1. 그 다음에 뭐 나왔어? X-1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나와? X. 자, X 나오면 그 다음부터 반복인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계산할 게 없어. 뭐 되겠어? 또 X분의 X-. 그 다음에 X-1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해서 또 X.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자, 요게 한 세트야. 한 세트. 계속 반복. 그럼 우린 뭐 찾으면 돼? 저기에 있는 F100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세트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 사항이 되느냐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자, 한 세트가 안에 몇 개씩 들어있어? 3개씩. 따라서 100을 3으로 나눠보면 되겠네. 그럼 10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3 나오고 나머지가 1 나오죠. 뭔 뜻입니까? 이렇게 생긴 게 33세트 나오고 한 개 더 나오는데 그럼 뭘로 끝나? 이걸로 끝나겠지. 이걸로. 네, 되나요? 그래서 계산은 다음과 같이. 뭐 되겠어? 끝났네. 8분의 7. 저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유리함수의 응용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저번 타임에 유리함수의 기본 개념까지 봤었고요. 오늘 한번 그 외적인 문제 봤는데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아예 생짜로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응용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갖다가 조합해서의 업그레이드지 아예 생뚱맞은 거 나오진 않으니까 그게 크게 고민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유리함수의 응용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할게요.